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80회 방송으로 제3의 정치 중에 차기 지도자의 자격 제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녹색 원자리 학생연대 주최 신한울 3, 4호기 공산 재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나서 주변에 있던 아주 건장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같은 우리 그런 어떤 시민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그 주최했던 학생,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에게 갑자기 감히 어디에다가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이냐고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후쿠시마 사건을 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왜 한국에 우리가 가지고 이고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 반동자들 측에 눈을 감고 지지하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또 탈원전에 반대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상에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 444개 폐쇄한 문건 중 북한 원자력 관련된 10개의 새로운 문서를 복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 10개 중 문건 안에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한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저나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위험하다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월성 발전소 주변이나 고리 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다 이사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지금 북한에다가 그 위험한, 진짜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지? 네, 우리가 원자폭탄을 가지지 못하니까 북한에다가 이제 원자폭탄에 준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북한을 위협할 것인가? 아니요, 위협을 떠나서 어느 순간인가 핵폭탄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터뜨릴 것인가? 그리되면 주변 한 30km 내 정도에 있는 주민들은 또 위험해지니까, 그 방사능에 노출되니까,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트로이 목마 방식으로 북한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핵무기를 저들에게 품에다가 안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정신이 아니죠?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그 일당도 제정신이 아닌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멀쩡히 7천억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던 신한울 3, 4호기를 말 한마디로 중단시키면서 이제 북한에 2018년도에 지어주겠다고 했다는 그 검토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살고 있을까요? 옛날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고르바초프가 그 해체 당시에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처하했던 그 소련 연방은 그야말로 경제 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때입니다. 고르바초프든 누구든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르바초프는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위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 위기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1985년도에 소련은 지금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정신적 위기에 처했다, 직면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이제 우상처럼 받드는 이 절대적 지지자들이 감히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을 떼어내다가 북한에다가 원자력을 지어서 그 위험한 원자력을 북한에 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를 찬성하는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 북한에 있는 애들이나 남한에 있는 이 종북 좌파 애들이나 제정신이 아닌 거는 이게 매한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저절로 왔나요? 정신적인 위기가 그 원인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적 위기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원자력 앞에 녹색을 썼다고 대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멀쩡해 보였습니다. 네, 그는 그 후쿠시마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도 왜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왜 운영해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지경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호남을 가더라도 60% 이상은 문재인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 원자력 산업을 폐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말한답니다. 그만큼 문재인은 왜 원자력을 포기해야 하고 북한에다가 그렇게 위험한 원자력을 왜 지어주려고 했는지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인슈타인도 IQ가 200이 넘는 아인슈타인마저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반대편에 있는 상황에서 소수가 되어버린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동안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숱한 정치적 격변과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 위기의 아주 그 근원적인 문제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패, 그리고 정권 말기에 일어났던 이런 부패를 대하는 검찰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부패 때문에 검찰과 정치권이 충돌하면서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정치적 위기는 발생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들은 검찰권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전임 대통령들은 최소한도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도 제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의 지금 하수인 추미애가 이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직무 배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월성 1호기 폐기,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련돼 있는 폐기된 444개 폐기된 문서를 찾아낸 이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을 무서워했던 것이죠. 저들이 10개의 북한 관련 문서를 찾아냈는데 이거보다 더한 숨겨진, 은폐된, 폐기된 그 문서를 찾아내는 날에는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까지 위험해지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 문재인 정권을
멈추게 하고 이제 새로운 성장의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차기 지도자는 진짜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다수의 190명 헌재 대법원 심지어는 공수처까지 이제 탄탄한 체제의 옹회 조직을 만들어 놓을 텐데, 자,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그 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그 강인한 정신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을 제가 제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 하늘도 돌려놓을 하늘의 계획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희생, sacrifice라고 했습니다. 희생, 그렇습니다. 자기 지도자의 희생 정신,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10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그 희생 정신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104명이 정권 창출에 매진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매진하는 그런 정신력,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차기 지도자의 근본 이제 자격이고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르바초프도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을 이제 해체하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결국은 체제 혁명으로 갔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주주의의 그 국가들이 경제 번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르바초프는 고백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그런 꿰뚫어 봤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고르바초프가 민주주의 제도를 알 리는 없죠.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서부터 일어난 서방 세계의 경제 발전을 보면서 그로 인해 소련 연방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르바초프는 고백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검찰 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유진영도 마찬가지로 문재인과 그 일당이 72년 동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동자들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자유진영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리 있습니까? 경제도 역시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르바초프의 말만 빌리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선 민주주의 제도가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인 그런 문제의식,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시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혁파는 반동자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12가지 공작에 맞서서 12가지 이제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가장 제1번이 바로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기 지도자는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파괴될 그런 그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문제의식을 국민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 차기 지도자의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